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박시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7월에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26년에 어떻게 세법이 개정될지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이 17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2018년에 고용중대세액공제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26년에 이번에 대폭도 개정이 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자세한 계산이나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게 바뀌는지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기본 취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공제 후에 2, 3년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고, 고용 인원을 유지하시거나 증가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신 경우에는 일부러 공제를 안 받으시다가 3년 후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경정청구라고 하죠. 수정해서 못 받은 세금, 못 돌려받은 절세 못 받은 세금 돌려달라라고 세무서에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굉장히 업무 과부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된 것을 보면은 증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고용 유지했을 때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반영하는 반면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냥 배제만 할 뿐 추징은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고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조금 우리도 잘 적용받고 있나라고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청년이 50명이고 청년 외 인원이 70명이었고, 그 다음에 청년이 70명, 그 다음에 100명, 그리고 80명, 120명, 100명, 130명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부분, 20명에 대해서 700만 원, 그 다음에 30명이죠. 30명에 대해서 얼마죠? 40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 해에 또 10명이 늘었죠. 700만 원. 20명이 늘었죠. 700만 원. 그런데 50에서 70으로 늘었던 이 인원은 유지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도 2027년에서도. 그러면은 20명에 대해서는 2년 차는 얼마죠? 1600. 그 다음에 30명에 대해서는 900. 네, 900.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1년차, 2년차. 그 다음 연도에도 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700만 원.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400이죠. 400만 원. 그리고 이때 26년에서 27년에도 늘어난 인원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0명에 대해서는 1600, 그리고 20명에 대해서는 900만 원. 그리고 2025 첫 해 때 늘어났던 인원도 유지가 됐어요. 1700만 원. 그 다음에 30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거기에 계속 추가적으로 3년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공제율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산식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시고
혜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20명, 1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뭐 두세 명 정도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세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수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까지도 절세 금액이 굉장히 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잘 받고 있는지 체크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건 신설이 되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대신에 중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증가 인원수를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중견 기업은 5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규정이에요. 근데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건 해당 없이 한 명만 늘어나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대표님들께서 주식을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투자 금액이 커지다 보면 배당소득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대표님이 종합소득세가 합산과세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투자를 저해한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2천만 원 이하는 14%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가 돼요. 그리고 3억 원 초과분은 35%에 3.5% 해서 38.5%가 됩니다. 그럼 이제 3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고 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한 명당 기본 공제 한도를 50만 원 상향해 주겠다. 네. 카드 공제에 이제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상향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이것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 대표님들께서 직원들 급여 세팅 하실 때 보통은 비과세를 뭐 식대나 그리고 이제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량, 자가 운전 보조금 그리고 이제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관한 보육수당 이렇게 보셨을 건데요. 대부분 뭐 추가적으로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2명이면 40만 원, 3명이면 60만 원 이렇게 비과세 세팅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지출자 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시냐면은 해당이 안 되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 특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토지에는 사업용 토지가 있고 비사업용 토지가 있죠. 그런데 사업용 토지에는 이제 농지가 있고 그 외에 토지가 있어요. 농지로 이제 감면 혜택을 보시려고 하면 요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에 해당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요건을 갖춘 토지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의 법과 새로 개정된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물출자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물출자라는 것은 꼭 농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표님들 모두 활용하실 수 있는 규정이시거든요. 만약에 개인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 하면 이것을 법인으로 좀 바꾸고 싶다. 법인화하고 싶다. 그럼 원래 이 법인에다가 이 부동산이 5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법인의 대표님이 50억을 돈을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 부동산을 사오셔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50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금 50억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금을 넣지 않고 부동산 50억짜리를 법인에 출자를 하면서 이 출자한 대가로 주식을 받아오는 것을 현물로 출자를 했다라고 해서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냐면 개인이 50억짜리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에는 엄연히 이게 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세요, 원래. 그런데 5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만약에 그냥 대략 계산을 한다고 하면 2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50억 부동산을 출자하면서 세금이 20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무도 현물 출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냐 보시면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2월 하겠다고 해서 2월 과세를 해줍니다. 이 2월 과세라는 것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이 법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매매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내는 그런 규정이에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또 혜택이 있으시냐면 이 양도소득세 20억은 언젠가는 법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채로 들어가게 돼요. 50억 가치가 있었던 부동산이 법인으로 바꿔서 잘 운영을 하시면 20억 부채로 잡힐 때 30억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증여라든지 다른 플랜들을 많이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출자를 활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초지도 현물 출자가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2월 과세로 바뀐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감면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감면이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1년에 1억 그리고 5년에 2억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20억이 나오는데 이 해에 이걸 파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2025년에 파신다 예를 들면 그러면 20억은 1억이 감면이 되고 나머지 19억은 내셔야 돼요. 세금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현물 출자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2월 과세를 적용을 받고 나중에 법인에서 매매를 할 때, 그때 양도를 할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실 수 있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혜택이실 수 있는 게 농지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대부분 취득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취득가가 굉장히 낮으세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쭉 지어 오시다가 이제는 법인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양도를 하시거나 하려고 하실 때 굉장히 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현물 출자를 내년부터는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네, 오히려 더 좋아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요건은 있어요. 일반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이제 2월 과세가 안 되고 바로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 들어올 때 3년 내 그러니까 3년만 처분 안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이라는 게 49%까지만 처분 가능하다. 지분 49%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농지만 갖고 있으면 되냐. 아까 이제 요건을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현물 출자, 농지에 대한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요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자경을 하셔야 돼요. 자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경이라는 것은 일단 뭐 여기서는 4년 이상이 요건이고 양도세 감면을 받을 때는 8년 이상이 이제 요건인데 자경을 직접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서류를 갖추고도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금액이나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발생시키는 노동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3,7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자경이 주업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도 좀 갖추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촌 요건이 있어요. 제촌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 소재하는 시군구여야 되고 인접하는 시군구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이 농지에서 30km 거리, 30km 이내에 제촌이라고 하죠.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나면 농지로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현물 출자를 하실 때 유의할 점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농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뭐 주식회사를 해서 넘기실 수는 없고, 보통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많이 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설립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나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판단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으실지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경이나 제촌이 요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율 환원인데요. 법인세율이 1%씩 낮아졌었죠. 그런데 이걸 다시 인상하겠다. 네, 다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한테는 조금 1%지만 어쨌든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도 같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0 시행일 이후에요. 근데 0은 보통 2월 말쯤에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인데요.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은 지분율 1%, 2%, 4% 보유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보유 금액이 기준이 50억이었고 이걸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제 대주주 과세를 하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유 금액 10억으로 내리겠다라고 세제 개편안이 7월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너무 말이 많아서 이제 이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속보가 나왔죠. 그냥 50억으로 고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었던 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됐고,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영리법인의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음 의자 확대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상속이 되면은 자녀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하시는데, 이 유증을 통해서 법인에도 상속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자녀들로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상속인과 직계 비속이 여기서 법인세를 내고 나서 주주가 상속인과 직계 비속이라면 이거 간접상속 아니냐라고 해서 간접상속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위하고 며느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위하고 며느리에게 이제 주주로 사위하고 며느리가 주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납부 의무자가 추가가 됐죠. 배우자 이제는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감액배당인데요. 감액배당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기본 개념 조금 설명드리고 개정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 세무본부에 이채영 세무사님이 감액배당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 부분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이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다가 이제 개정안에는 취득가액까지 제외,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개념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10,000주를 보유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주주가 똑같이 10,000주를 5,000원짜리 10,000주를 10억 5천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본금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가고 5천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 1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뭔가요? 이익잉여금은 대표님이 열심히 영업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쌓이면 이게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당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여기 이제 이익잉여금이고요. 자본잉여금은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보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간다. 주주들이 투자했던 돈을 가져갈 때 이걸 과연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배당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한번 볼게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다. 네. 자본준비금이 자본잉여금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까 자본잉여금 보셨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중에 강제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네,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쌓이면 대부분 이익잉여금이지만 배당을 했을 경우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을 했을 경우에 그 10분의 1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강제 금액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 이거 합한 것에 네, 이거 합한 것 여기 보셨죠? 이거 합한 것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액할 수 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본금이 1억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자본준비금이 10억이라고 볼게요. 자본.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 0.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가지고 쌓인 이익여금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얼마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했을 때 지금 자본준비금하고 이익준비금 합한 10.5억에서 자본금의 1.5배잖아요. 그러면 1.5억 그러면은 9억이 감액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액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9억을 이제 감액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A 주주와 B 주주는 50대 50으로 비율이 5대 5예요. 그러면은 9억을 4.5억 가져갔다고 봤을 때 과연 액면가, 취득가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A 주주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4.5억을 가져갔던 이제 주주는 원래는 10억 5천을 투자해서 가지고 들어왔으나 4.5억은 배당 소득세 없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6억 투자한 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6억을 취득가를 낮춰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6억은 나중에 이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 취득가를 낮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기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규정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과세 제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천을 투자해서 4억 5천을 받아갔더라도 이거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이 맞다. 그리고 5천에서 4억 5천을 가져갔으므로 취득가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0으로 본다. 그리고 0으로 봐서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 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늘어나는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이 지금 개정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5천을 투자했는데 4.5억의 배당을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감액 배당을 했다고 한다면 5천까지는 과세 제외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변화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A가 아들이고 B가 아버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10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증자를 하시거나 이제 투자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9억을 감액 배당을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이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도 전혀 세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배당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액 배당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지금 그 감액 배당을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었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개정하겠다. 이게 이제 적용 시기가 0 시행일 이후예요. 그래서 0이 보통 2월 말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감액 배당 하기엔 늦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데 전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이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스케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미 법인은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어서 실제로 취득가까지만 입금 불산입이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개인은 그런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된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감액배당은 내년에 개정을 앞두고 대기업들도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되신다고 하면 올해 무조건 반드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취득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소득세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감액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가가 낮아지고 추후에 양도소득세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개정이 아니라 원래도 그랬던 것을 그냥 명문화했다, 명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 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범위 명확화인데요. 이 특정 법인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뭐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증여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법인의 주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볼게요. 그럼 아들이 최대 주주라고 했을 때 이 대표자가 이 자녀 법인에게 무언가를 증여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증여에 해당할 텐데 이 지배주주,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가 스스로 내가 내 법인에 증여를 하는 거 이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애매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특정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특정 법인 지배주주 본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 지배주주가 뭔가를 비법인에 무언가 행위를 했을 경우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증여로 보겠다. 이것도 명확해요. 개정이 된 게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원래도 그랬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으로 들여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확인차 나온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개정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조금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었는데 감액배당 부분하고 농지 부분은 깊이 있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감액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에 이채영 세무사의 감액배당 쪽 네, 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해보는 그런 한 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